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송은 바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비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학생부의 이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에 그거와 좀 관련된 주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하나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고3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 비밀 이야기 하나 부분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내신에 대한 그 내신 반영에 대해서 그 단순 숫자 보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다 한꺼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놨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서 보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걸 봤더니 다음 시간에는 2018 학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시 정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밀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비법,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봐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도대체 봉사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학교 기준은 20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만큼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어떠한 뭐 이 정도 시간을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시간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위권 학생들, 일명 상위 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의 저희가 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100시간은 좀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한 뭐 100시간 조금 넘기거나 아니면 뭐 100시간에서 120시간 요 정도였는데 이것도 역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이제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같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부분이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봉사 시간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도 2016, 2017 2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상위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의 시간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120시간에서 200시간이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표본 집단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120에서 200시간 사이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80시간도 있고 160시간도 있고 120시간에도 좀 몰려있고 200시간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솔직히 힘들지만 상위권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봉사 시간은 일단 3학년 3년치를 봤을 때 120시간은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곳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1학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만들고 2학년 때도 엇비슷하게 만들고 3학년 때는 좀 부족해도 되겠죠. 한 학기만 하는 거고 또한 3학년 때 공부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이 조금 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좋아요. 1학년 때 10시간 하고 2학년 때 100시간 하고 3학년 때 10시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시간이 조금 잘 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봉사활동에서 시간이 정말 중요할까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이제는 좋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많으면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바뀐다고. 왜 그러냐면 대학 입시 전형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표본 집단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또 다른 표본 집단의 분석력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바꿔서 말씀드려야죠. 예전에는 2014, 2015는요, 저희가 시간을 따져봤을 때 한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 아이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6, 2017을 또 분석하다 보니까 표본 집단의 시간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구나. 시간이 솔직히 120시간이나 200시간이나 그렇게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80시간이면.
80시간이면요. 한 학년이에요, 한 학년.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시간이거든요. 80시간 채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1, 2, 3학년 다 해서 80시간 못 채우는 애들도 있어요. 60시간 달랑 채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편차가 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보다 봉사활동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판단이 서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개인 봉사와 학교 봉사의 차이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봉사활동에는요, 개인 봉사가 있고 학교 봉사가 있는데요. 학교 봉사라는 건 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렇게 막 던져주기도 해요. 봉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솔직히 학교 봉사보다는 개인 봉사를 더 중요시합니다. 아이가 솔선수범 무엇인가 어디에 단체나 이런 어떤 스토리를 짜놓고서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더 높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봉사와 학교 봉사인데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봤을 때 개인 봉사가 하나도 없고 학교 봉사로만 돼 있다라면 그 봉사활동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봉사는 저는 솔직히 뭐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 컨설팅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학교 봉사는 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개인 봉사는 너의 인성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늘리기가 정말 좋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리는 데 사용을 하시고요. 개인 봉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 봉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봉사활동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 또 봉사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말고요.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 적합성을 살리기 힘든 학과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학과를 가는 아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교육학과를 가는 아이라면 멘토링 봉사활동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전공 적합성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장래희망의 학과를 정했다라면 그 학과와 연관성이 있다라면 좋겠죠. 괜찮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어거지로 그렇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봉사는 봉사답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 만나보거나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전공 적합성 억지로 찾기보단 봉사는 봉사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공 적합성을 맞춰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사용한다면 좋겠죠. 통번역학과를 가는 아이가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번역하는 일을 도와줬다? 괜찮겠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공 적합성의 그 봉사활동이 중요하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봉사활동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성을 만들 수 있는 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는 봉사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라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솔선수범해서 제가 능동적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나의 자아를 찾아가고 그 자아를 찾음으로써 나의 인성이 발전되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봉사는 봉사답게. 자, 봉사활동은 또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봉사는 봉사답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인성적인 봉사 있습니다. 요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보육원이나 요양원 아니면 연탄 나르기 이런 것처럼 어떠한 독거노인 도시락 나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봉사죠. 연탄 나르기 봉사거든요.
저도 연탄 나르기를 해봤지만 연탄 나르기 이렇게 봉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단순한 작업이긴 한데 제가 단순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연탄 나르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봉사는 아니지만 되게 끝나면 되게 뿌듯합니다. 이렇게 막 연탄이 쌓여가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느낀 게 있겠죠. 그게 봉사예요. 그 느낀 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우린 면접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는 인권이나 누군가를 도움을 줌으로써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에 대한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봉사는 봉사답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되게 좋고요. 또한 봉사활동에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라면 그 봉사활동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떤 계기가 나타나야 돼요. 생기부에. 또한 생기부에 보시면요. 봉사활동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많이 비어져 있는 아이들 많아요. 그거 비어져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 봉사를 안 했거나 개인 봉사를 안 하는 경우 학교 봉사만 있으면 거기에 봉사활동 란이 비어져요. 보통 걷다가 학교 활동은 잘 안 써주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내가 만약 개인 봉사가 있는데 그게 봉사활동 부분이 공란이라면 그건 아이가 생기부를 챙기지 않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어필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개인 봉사 이거를 했고 이거를 한 계기는 무엇이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알려줬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죠. 아이가. 이거는 저는 학교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빠졌을 때 그거를 채우지 못한 학생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봉사활동은 어떠한 자기가 무엇인가의 계기를 찾아서 그거를 하게 된 스토리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또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1학년 때 A라는 단체를 나갔다라면 B, C, D 계속 바꾸지 마시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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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학년 때 A단체, 2학년 때 A단체, 3학년 때 A단체 하나의 단체에 뼈를 묻으세요. 제가 강연회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보육원에 가잖아? 그러면 넌 거의 보육원 직원화 돼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그 보육원 직원들이나 거기 계신 단체 분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 아이는 대학 가서도 그 A단체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그런 A단체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봉사 점수 받으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느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자친구 손잡고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뻐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러고 되게 흐뭇했어요. 그 봉사를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는 3학년이 됐을 때 그 봉사활동에 대한 자기의 뚜렷한 의지와 어떠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보기도 되게 좋았겠죠. 자기소개서 쓰기도 좋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요.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나 이제 어떤 봉사를 할 거야. 전공적 합성을 맞추던지 아니면 인성 부분을 맞추던지 두 개 다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봉사활동을 찾아내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겠죠. 그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 봉사를 하게 됐는지, 그 봉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이런 게 생기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생기부에 그걸 쓰지 못했다면 자소서에다가라도 그런 걸 어필하면 좋겠죠. 만약 좀 괜찮은 봉사활동이었다면 2학년 때는 봉사활동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봉사활동에 자신이 그 봉사를 함으로써 뭔가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간다라는 이런 어떠한 조직을 만든다라는 거나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활동과 연관을 진다거나 이렇게 어떤 과정 안에 새로운 자신만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3학년 때는 봉사활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3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지만 3학년 생활기록부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생활기록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때 내가 추구했던 그 봉사를 3학년 때는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봉사에 대해서 후배들과 함께 하던가 왜 이래? 자, 함께 하던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그 조직을 다시 형성함으로써 무엇인가 과정 안에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원래 잘 안 알려줘요. 이렇게 하는 방법. 저희도 이제는 이 생활기록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떠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이 방송 컨텐츠를 만들 건데 그때 해드리려고 했던 거를 일부 지금 다 오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저희 컨쇼가 이제 원래는 사무실이에요. 서울이랑 뭐 이렇게 사무실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천 쪽에다가 원래는 서울에다가 내려고 했는데요. 서울은 너무 비싸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인천 쪽에 오시면 컨쇼 오프라인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카페가 어디냐면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2 에이스 플라자 6층에 있는데요. 이 6층에 오시면 컨쇼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는 그냥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냥 뭐 이야기를 하시거나 정보를 얻어 가시거나 그러니까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의사소통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뭐 커피를 팔거나 뭔가를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컨설팅을 유료로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편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솔직히 인천 분들이 유리하겠죠. 나중에 서울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해볼게요.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학원이 있다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거기다 그런 공간 만들어 주신다라면 제가 갈게요. 정기적으로. 저는 그럴 마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입시 컨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라면 결국은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뭐 정보도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프라인 카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시부터 9시까지 오픈합니다. 예. 하여튼 놀러 오십시오. 자, 오늘은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요.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전공적 합성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신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활동의 스토리를 통한 아이의 인성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시간만 많이 채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봉사활동도 다양한 거를 하기보다는 솔직히 봉사활동 다양하게 할 만한 학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할 만한 학과들은 또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자신이 뚜렷하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나의 봉사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컨쇼 학생부 종합 비밀 두 번째 이야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많이 밀렸나 봐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답변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때 회원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온라인 팀에서 그러는데 회원가입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런 것들 구독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 이거 싫은데 하여튼 좋으시면 구독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말 안 해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활기록부 두 번째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